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마 어느 그 매체나 개인에게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그런 아티클 주장이죠. 전문가의 그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북한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만남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두 가지 그 전문가의 기고문입니다. 하나는 National Interest라고 제가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냐면 National Interest라는 그 잡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요. 그래서 이 잡지가 그 격월간 외교 잡지입니다. 그곳에서 트루먼과 아이젠하워가 아직도 북한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다 하는 전문가 글을 실었고, 그리고 그 트럼프, 김정은이 케네디, 프루시초프의 미팅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 내용은 그 Foreign Policy의 University of Texas요. 텍사스 대학교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어스틴에 있는 그 텍사스 대학교의 역사 교수가 쓴 글입니다. 왜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다 이 두 가지를 선택했는가 하면은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북한과의 핵무기 그 프로그램 협상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북한은 진짜 위협이다 하는 것인데,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 또 한국전에 참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되나, 휴전을 해야지 되나,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지 되냐, 아니면 뭐 외가더를 해고시켜 버렸지만요. 트루먼 대통령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그 미국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본인이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이제 역사가 오래 흘러도 버락 오바마는 헬스케어 안이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국내 이슈에서는요. 헬스케어 안을 지켜달라 하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가장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노스코리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정은 그 위원장,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려는 여러 가지 지금 그 과정이 준비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과 그 북한 그 정상들이 만나는 그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이 어려운 것,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북한이 너무나 그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다. 뭐 무역이나 여행 금지 같은 것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지렛대를 크게 북한이 고통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완전하게는 그 제재만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북한이 너무나 그 국제 규범에 밖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미국 여러 나라가 함께 그 압력을 넣는 것이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 훨씬 뭐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이란 핵 협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니까요. 이란 핵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그 지렛대가 있었고, 미국이 오랜 동안 이란의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북한 돈이 미국에 있진 않죠. 굉장히 많은 돈을 미국이 갖고 동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핵 협상하면서 풀어줬는데, 이게 뭐 어떤 국제재판소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란 문제도 미국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함께 핵 협상을 했으니까, 북한은 이란보다도 이 핵 문제 풀기가 미국이 그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이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 특히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과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왔었는데, 아니면 인간 생명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말합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오래 걸릴 것이다. 그게 뭐 북한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줄이는데 협상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과만 한다, 약하다, 생각만 한다, 반응이 늦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버락 오바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바마가 기본적으로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간 생명의 대가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뭐 가서 공식적으로 뭐 사과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려 본 나라고, 그것이 이제 일본에 이제 두 군데 터뜨려서 그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잖아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그 간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또 진주만 폭격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지금도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아베 신조와 같이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진정성이 있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뭔가 그 생각이나 하는 일에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버락 오바마가 북한은 진짜 지금 위협이고 지렛대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핵무기 협상이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인기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주요 동맹국이니까요. 그렇지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오바마가 비핵화를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도 비핵화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히로시마에 간 것, 핵 없는 세상을 그 말하는 것 자체로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간 뒤에 그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추모도 하고,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그 파워풀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가 물러나고 미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뭐 서로 지금 뭐 허풍인지 뭔지, 그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핵무기를 더 개발한다고 하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도 선거 치르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가 선거 끝나고 좀 살짝 들어가고 하는데, 핵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하면 위험했지 좋을 건 없는 거잖아요.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알고, 안다는 게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같고요. 한마디가 여러 나라가 함께 해야지 그게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셔널 그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전문가, 이 사람도 육군 중령군이었고요. 데니엘 L.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지금은 띵크탱크 Defense Priorities라는 그 띵크탱크에서 이제 특히 이제 북한 관련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그것도 지금 그러네요. 지금 오바마가 민주당이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통령인데, 트루만과 해리 트루만과 아이젠하워가 북한이 존재하는, 아직까지도 북한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인가 썼는데, 해리 트루만이 이제 미국의 33대 대통령이고 민주당이고요.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53년까지 1월 20일까지 대통령을 했고, 그 뒤가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잖아요. 아이젠하워는 더한 군인이죠. 2차 대전 때 그 5스타
장군이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경우는 그 전쟁을 잘 알고 그리고 정치도 잘 알고 해리 트루먼도 뭐 1차 대전 때 참전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못 가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가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위군으로 갔다가 전쟁 나고 다시 이제 방위군으로 가서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뭐 정식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을 한 뭐 유일한 대통령이잖아요. 해리 트루먼이 이제 한반도에 그 전쟁이 그 일어났었을 때 개입을 그 일본에 있었던 당시에 이제 일본을 통치하고 뭐 토지 개혁부터 여권부터 다 모든 것을 관장했던 그 메가더 그 장군을 한국으로 그 보내잖아요. 그 메가더는 그 전에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대하고 뭐 한국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그 한국전에서의 막 어디까지 그렇게 밀려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뭐 평양까지 다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게 중국이 인민군이 30만 대군이 뭐 거의 28만 명이니까 30만이잖아요. 그렇게 그 참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막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인천 상륙 작전 있고 또 막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그럴 때 결국은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서는 이 메가더가 막 그 밀리다가 다시 또 막 기세를 잡을 때 이거 막 그 50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만주예요. 그러면서 이 만주까지 가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을 때 그 해리 트루먼이 해고를 시켜버렸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그 뭔가 그 본인 마음대로 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그 한국의 그 뭐 장군이 그 얘기를 해도 뭐 믿지 않은 건지 어떤 건지 별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튼 거기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거죠. 뭐 보급 같은 것도 그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어쨌든 해리 트루먼은 메가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가 중국과 다시 싸우려고 권한을 요청을 했었을 때는 그냥 싹 그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리 트루먼 같은 경우는 그 소련처럼 중국처럼 이렇게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는 없어서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메가더처럼 메가더는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과 조금 비교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도 메가더 파크이 있고 메가더 파크이라는 뭐 7분짜리 장대한 뭐 무슨 노래도 있고 하는데 미국 군인들은 그가 굉장히 좀 그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사진 찍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장점도 있지만 자기 사람들 챙기는 그래서 군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쟁이 계속 메가더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리 트루먼 그 대통령의 뜻대로 나가는 것 빠져나가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군과 유엔군 미군이 유엔군이고 유엔군이 미군이고 이제 그 그 단판을 짓는 그 딱 그 책임자가 있고 중국과 북한은 그 북한의 그 장군 자체가 뭐 여러 명이 이 협상에 들어갔잖아요. 제너럴 그 남일이라든가 이 남일 장군은 누구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구소련으로 갔다고 하고 누구는 구소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구소련에서도 그 뭐 소비에트 소련계 코리안으로서 육군 사령관을 지냈고 뭐 당연히 부모는 한국 부모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소련군 참모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남일 그 제너럴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협상을 할 때도 그 카리스마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나중에는 뭐 김일성이 숙청해서 정말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그 자동차 사고로 1976년도에 숨졌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다지 해군 중장이었죠. 그 바이스 어드미럴 그 찰스 터너 조이 이 사람이 딱 그 앞장을 서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제너럴 남일 장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이상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그 미국의 그 터너 조이 그 중장이 이상호 그 장군은 굉장히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의 달인이고 뭐 그리고 이 딱 협상을 하는데도요. 평화 협상을 하는데도 휴전 협상이 됐습니다만 그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요. 이제 협상장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하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일이 본인보다 이 미국인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그 바이스 어드미럴보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의자의 다리를 다 잘라놨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그 당시부터 이 북한 사람들은 디테일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강해 보인 거예요. 남일이 이 터너 조이보다 더 그 키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습 자체도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루터넌 제너럴 남일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유엔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나중에 잠깐 자리 비었다가 오면 뭐 북한이 내세우는 기가 더 커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협상이었다고 나중에 이 바이스 어드미럴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내셔널 그 인터레스트에 실린 그 기고문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여론이 반전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서는 아니 국민이 반전을 원하는데 뭐 계속 이것을 뭐 전쟁으로 가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를 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됐어요. 이 아이젠하워는 이제 그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서 선거 공약을 할 때부터 내가 그 당선이 되면은 한국으로 가서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4일에 요즘이랑 선거가 비슷했네요. 날짜가 당선이 돼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취임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한국 그 미국 협상팀에 이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라 하는 지시도 했고 실제로 뭐 포로 교환부터 시작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해 보이면 안 된다. 협상을 할 때 터프해 보여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협상이 이제 한 4월 달쯤 해서 지는 것 같다. 좀 지는 듯해 보이는 거예요. 53년도에. 지는 듯해 보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평화 조약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그래도 끝까지 이걸 매듭을 완전히 지어야지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휴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7월 27일이었었죠. 1953년도. 2년 17일 동안 59번의 미팅을 한 끝에 이제 이게 그냥 휴전으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육군 중령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의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는 데니엘 데이비스 씨가 얘기하기를 2018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니까 예정대로라면요. 그러면 아이젠하워가 시작한 것을 트럼프가 끝낼까? 그때 이제 휴전으로 해놓은 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전쟁에 개입을 한 사람도 미국 대통령이고 휴전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그 당시에 사실은 평화협정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것도 미국 대통령인데 민주당 공화당 미국 대통령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위해서 미국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지금 한국 목적으로 한국을 맨 위에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맨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존 볼튼이라든가 마이크 폼페오 차기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지 한반도의 그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미국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그런 사실을 뭐 당연히 지금 뭐 정치하고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지만 일반인들도 그야말로 뭐 마음에 마음을 보태면 뭐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우리가 그 휴전 협정을 할 때는 그 한국 측에서는 누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서 미국과 아주 그 쟁쟁한 미국과 내가 더 커 보여 하면서 회담을 하고 본인들 원하는 것도 얻어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박스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을 중간 선거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인들이 60% 이상이 이 그 북한과의 회담을 지지하고 한 박스의 여론조사인데도 30% 정도가 무슨 뭐 북한 같은 나라와 대화냐 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여론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뭔가 좀 평화를 얻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게 나날이 더 그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트루먼과 아이젠하워가 아직도 북한이 저 상태로 존재하는 진짜 이유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Foreign Policy의 제레미 수리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국제학, 역사학 교수가 보낸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케네디, 프루시초프가 되질 않길 바란다는 건데 경험이 없는 그 대통령으로 트럼프와 케네디를 둔 것이고 김정은과 프루시초프를 이제 그 김정은은 아직 뭐 집권한 지 7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뭐 몇 년 더 많이 집권을 한 것이고 프루시초프야 뭐 그야말로 노련한 교활한 그런 그 정치가 전략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케네디가 프루시초프를 뭐 나중에는 뭐 그것을 그 또 완성을 시켰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그처럼 되기를 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그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요. 그래서 1961년도에 굉장히 터프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는 그런 그 다소 신임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비엔나에서 아주 교활하고 모든 것을 그 정치에 대해서는 통달한 것 같은 구소련 리더인 그 니키타 프루시초프를 만났을 때 그때 나중에 이제 케네디가 그 회고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었다. 그때 그 회담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케네디는 절대로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을 거부를 했었고 한국전 이후인데요. 그리고 무기 감축 같은 것은 언감생심 말도 붙이지 말아라 하는 뭐 그런 그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그 우선순위에 아주 꽉 그 갇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키타 프루시초프와 같은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번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이가 이렇게 거꾸로 차이가 나는데 김정은이 정치 경험은 더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니키타 프루시초프를 만났을 때 전략이 너무나 그 부족했다는 건데 어떤 전략을 얘기를 하냐면 구소련의 리더 니키타 프루시초프는 이렇게 냉전 때에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구소련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국가, 그 리더의 필요성도 알고 그것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쪽뿐만이 아니라 뭐 베를린은 뭐 당연하고요. 쿠바라든가 인도 차이나에 대해서도 미국만 생각을 했지 미국과 구소련의 양측에 다 좋을 수 있다는 상호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세계의 리더는 언제나 이제 그 양측을 다 만족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세련되게 그 뭔가
저쪽에도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면서 그래서 양측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굉장히 좀 그 약해 보이는 다 양측 국민을 만족시키고 할 때는 참 그 현명하고 덕이 있고 사력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약해 보인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의 그 회담이요. 왜냐하면 후르시초프가 계속 그 젊은 경험이 없는 존 F 케네디를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유럽에서 소련을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을 마구 지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그 정치라든가 모든 것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너무 많이 한다. 그럴 수밖에요. 미국이 뭐 구소련에 비해서 훨씬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미군 기지가 모스크바 주변에 왜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계속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를 말하자면 마구 공격을 하는 것이었어요. 공격을 했지만 미국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구소련보다 이제 상황이 조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후르시초프의 그 같은 전략적인 공격에 존 F 케네디는 계속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미팅하는 내내 뭐 미국이 유럽에서 뭐 소련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언제 개입하냐 뭐 핵무기는 뭐 이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니까 그 방어가 변명이 되고 통 큰 양보도 하지 못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평화를 원한다면 갖고 있는 미국이 정말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그 후르시초프에게 양보를 해줬어야지만 이게 협상,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격받고 공격에 대한 방어하고 변명하느라고 케네디가 주제를 절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제를 바꾸지 못하니까 고집만 세 보이고 젊은 사람이 전략적으로 어떤 그 대안을 제시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한동안 그 이후에 구소련이 영향력을 좀 키우고 핵 능력도 좀 크게 늘려갔고 그래서 이제 쿠바 사태까지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도 비슷한 교훈을 얻었는데 처음에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이때도 역시 그 제네바였어요. 이번에도 지금 제네바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다 비슷한 이유죠. 그때는 1985년도였는데 그 처음 만났을 때 역시 존 F 케네디처럼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그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과거만 얘기를 하고 미국이 얼마나 이 정도면 포용력을 보였지 양보를 했지 뭐 이 정도면 자유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고르바초프는 무슨 소리냐 미국이 핵무기 경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참 그때 이미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그 이후니까 참 이렇게 말하는 구소련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무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담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85년도에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미국에는 그 팝송에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 스팅이 폴리스의 스팅이 Mr. Khrushchev said we will bury you 뭐 그런 노래도 있고 했어요. 러시안이라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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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레이건 뭐 이런 그런 노래.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완전히 그냥 막 긴장만 막 그 한껏 올라가고 그야말로 팝 가수들도 노래를 부를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학 교수가 얘기하기를 케네디도 로널드 레이건도 나중에는 두 사람과 관계를 개선을 해서 첫 번째 실패했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케네디도 너무 이거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 터키에서 그 미국 핵미사일 빼고 구소련도 그 쿠바에서 무기 같은 거 빼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자존심도 조금 내려놨고 그때 케네디도 그러잖아요. 국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가. 항상 그 어느 나라나 지도자는 독재자가 아닌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생명
자국민의 생명을 우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인이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되면 어디 그 다른 나라 외교 정책을 펼쳐도 가능하면 전쟁을 치를 때도 인명 그 살상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로 인해서 그 희생당할 것을 생각하면 하고는 이제 딱 내려놓고 뭐 터키에서 좀 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만났잖아요.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다시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르바초프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 핵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와의 긴장만 푼 것이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그 긴장이 풀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핵무기 감축 같은 것도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케네디와 고르바초프의 후르시초프의 첫 번째 그 실패한 만남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980년대에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이 두 사람들이 냉전을 그 아주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까지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어떠한 이 같은 협상에는 양측이 저 사람도 저쪽도 말하자면 뭐 그 소련도 평화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그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 소련 측에서도 그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도 이거 뭐 로널드 레이건이 아주 막 뻥뻥 허풍만 치는 줄 알고 뭐 슈퍼파워 미국이 강해 이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핵을 줄이자고 하네. 정말 평화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의심을 품고 풀고 신뢰를 키우고 아주 그 기본적인 명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만 잘 된다. 너 다 양보해. 뭐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이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위험하게 생각되는 그런 게 지금 포진해 있는 외교 정책 팀을 보면 아메리카 포스트만 강조하면서 다 양보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바보가 다 줍니까? 다 주면 내가 죽는다는 얘긴데 서로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베네핏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을 할 때는 이거 아주 그 말로 드러내기 아주 좋은 뭐 선전문구와 같은 승리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 아주 충실해야지 된다는 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슈를 너무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 그 사람 협상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연구,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회담에서 각각 그 후르시초프와 고르바초프에게 실패했었던 케네디와 레이건은 나중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와 고르바초프가 미국과는 다르잖아요. 공산 진영이고 자유 진영이기 때문에 그 공산 국가의 지도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그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네 하는 그 진정한 접근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정한 접근이라는 얘기에는 지금 북한과 비슷한 게 많은데요. 구소련이 이 정도면 미국이 아무튼 경제력으로 굉장히 강하고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뭐 우리 국가의 안보는 보장이 되겠네 하는 그 정도는 미국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 이슈를 북한으로 돌아와서 제레미 소리 교수가 얘기하기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당연히 비난할 여러 가지 아주 리스트 준비를 했을 것이다. 북한이 이 경우는 과거의 구소련처럼 작고 가난하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하는 그런 주체잖아요.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당연히 왜 미군은 주둔하느냐,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 게다대고 툭 하면 다 국가 전체를 날려보내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그리고 핵을 파기하라고 하면서 미국은 얼마나 많으면서 핵을 파기한다고 하느냐, 당연히 북한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군이 뭐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는 거고 제재는 또 이렇고 이렇게 답만하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하고 변명을 넘어서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이 영 잘못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회담은 깨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제 좀 북한이 좀 우리 안전할 수 있겠는데 미국과 협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그 행동을 변화하도록 어느 정도는 워싱턴이 양보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케네디가 터키에서 뭐 군사력을 철수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는 레이건이 뭐 우리 핵무기 좀 줄이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한반도를 다시 만드는 한반도 그 리쉐이프 안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북한을 그 군사 공격을 해라 쳐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수는 평양이 세계 무역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 정도는 제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평양이 세계 무역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대신에 무기 해체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미팅이 성공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두 사람이 뭐 만나자마자 뭐 세계가 체인지될 그런 그 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뭐 역사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그 리더들이 협상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안정 이런 데로 갈 때는 항상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준비는 없고 gut feeling 본능으로 가고 그리고 기대만 많이 내가 뭐 이 정도로 해도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이후에 만남 이후에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팅이 위협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그 시작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제레미 수리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의 국제학 교수, 역사학 교수가 Foreign Policy에 쓴 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